예, 저는 광주 불로초등학교 교사 김혁입니다. 예,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예, 원래 저 복장 재밌죠? 예, 원래 이것은 제 복장은 아니고 오늘 그 똑똑석 탐험대 모든 것 같이 집필을 하셨던 경상북도 임상현 부장님의 시그니처 의상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똑똑석 탐험대를 정말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강의 나가실 때랑 그 다음에 똑똑석 탐험대 관련 행사가 있으실 때 이 탐험대 복장으로 이렇게 탐험을 하러 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시면 아이들한테도 인기가 아주 만점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해서 제가 임상현 선생님을 대신해서 입고 왔습니다. 네, 저 역시 앞선 부장님들처럼 이렇게 똑똑석 탐험대 연구학교를 시작으로 똑똑석 탐험대에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이번 시간 상황별 똑똑석 탐험대 수업 적용 사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콜버그 도덕성 발달 단계 6단계 다들 아시죠? 그리고 행복교실의 진희쌤, 정유진 선생님께서 또 놀이의 고수 6단계를 제안하셔서 운영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똑똑수학탐험대 활용의 고수 6단계가 있다면 과연 선생님들께서는 본인이 몇 단계 정도에 해당되실지 한번 재미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측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1단계는요, 뚜렷한 활용 계획 없이 수학 진도에 맞춰서 단순하게 보조 교재 정도로 활용하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자, 오늘 수학 공부 다 했으니까 남은 시간에 똑똑석 탐험대 자유활동해! 자, 이렇게 제시를 하는 단계 정도의 선생님께서는 약 한 탐험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귀여운 1단계 비버 정도 되시지 않을까. 이 동물은요, 제가 그냥 무작위로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든 거를 뽑았으니까요. 예, 그 큰 의미는 두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2단계십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나 불규칙적으로 활용하시는 경우에 해당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수학 수업 교구로 똑똑수학 탐험대를 활용해야겠다. 방과 후 기초수학, 기초학력 맞춤형 지도로 이 파트는 똑똑수학 탐험대를 활용해야지. 이렇게 활용은 하시되 좀 약간 불규칙적으로 그때그때 활용하시면 한 2단계 정도 되지 않을까. 좀 어울리는 동물 카드가 대왕 오징어 정도 되시지 않을까. 이거는 4학년 1단원, 1학기 1단원을 탐험활동을 끝마치면 얻을 수 있는 획득 카드입니다. 자, 다음 3단계입니다. 3단계는요, 학기 중에 수학 수업에 있어서 똑똑수학 탐험대의 일부 컨텐츠를 꾸준하게 활용하시는 경우에 해당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구라든가 차시평가를 연중 꾸준하게 활용하시는 경우, 이 정도 되시면 한 2단계 정도 되시지 않을까. 이때 어울리는 동물로는 사자를 뽑았는데 이 사자가 1단계에서는 귀여운 모습에서 사실 이게 사자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귀여웠는데 약간 2단계 성장하면서부터 약간 갈기가 가르마도 타지고 정말 좀 멋스러운 동물의 왕처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음 4단계입니다. 학기 중에 수학 수업에서 똑똑석 탐험대의 여러 컨텐츠들을 꾸준하게 활용하시는 선생님들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교과활동, 탐험활동, 평가활동, 교구 등 연중 꾸준히 컨텐츠들을 활용하면서 똑똑수학 탐험대 없이는 수학 수업 힘들어. 좀 약간 중독 증세를 보이시는 분들, 이 한 4단계 정도에 해당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때 어울리는 동물엔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바로 초사이언 모드 승천 직전에 반달 가슴곰 3단계 성장한 이 동물에 해당되지 않을까 해서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고수 5단계입니다. 5단계는요, 수학과 교육과정 연중 운영 계획 수립 시에 똑똑수학 탐험대의 활용 계획을 반영을 하여서 꾸준하게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실 것 같아서 넣어봤고요. 해당 학년의 단원과 차시를 분석하고 똑똑수학 탐험대의 컨텐츠를 연결, 매핑을 해서 연중 체계적으로 운영하시는 경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또
학생들이 차시별 학습 목표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똑똑 수학탐험대의 컨텐츠들을 그때그때 수업의 적시적소에 배치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때 어울리는 획득카드로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6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을 해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저도 처음 봤어요. 알리100이라는 이 카드가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6단계입니다. 마지막 6단계는요, 모든 것을 초월하고 기존의 기존의 똑똑수학탐험대 활용 방식을 뛰어넘는 재창조 수준의 단계의 경지에 이르르신 분들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똑똑수학탐험대를 활용한 학교 자율시간 활동을 딱 하고 개발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똑똑수학탐험대 수업 모형을 개발하신다거나, 이렇게 뭔가 똑똑수학탐험대의 한 획을 그으시는 분들, 지금 여기 제야에 숨어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분들은 아마 봉인된 수수께끼를 풀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찾아 떠나는 수리와 아리 단계의 탐험가 정도 이렇게 해당되시는 수준이 아닐까. 이런 차원에서 똑똑수학탐험대 활용의 고수 6단계를 제시해 봤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강의 나가실 때 뭐 여러 가지 이거 훨씬 더 재미있는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들을 준비해 나가실 텐데, 뭐 이 활용의 고수 6단계도 나름 이렇게 재구성해서 쓰시면은, 예를 들어서 보통 활용 사례 강의보다 이렇게 기능 위주의 실습 강의들도 많이 나가실 텐데, 뭐 예를 들어서 기능을 평소에 한 가지만 활용하시는 분, 또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하시는 분들,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제시하셔도 나름 재미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넣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수업을 잘 하려면 저희가 계획을 잘 짜야 되잖아요. 학기 초에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하고 또 거기에서 똑똑수학탐험대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연구 고민을 담은 이런 사례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전에 연구학교였던 광주 송정초 사례인데요. 똑똑수학탐험대 각 컨텐츠들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수학과 단원 분석 및 전개 계획을 잘 살펴본 다음에 이 둘을 연계를 시켜요. 그래서 연중 똑똑수학탐험대 적용 중심의 수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긴 한데 우측 하단에 수학 교과 말고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해서 뭐 로그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접속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간단한 기능들을 익혀보고, 또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이런 것들을 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서도 이렇게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틀은 조금 다르지만 서울 상경초회 같은 경우는요, 단원에 따라서 핵심 성취 기준이 있고 그 성취 기준을 잘 분석한 뒤에 똑똑수학탐험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교육과정 안에 담았고요. 광주 양동초에서도 마찬가지로 똑똑수학탐험대 교과활동 컨텐츠들, 그 다음에 교구, 평가, 이런 것들을 똑똑수학탐험대와 교육과정을 어떻게 녹여낼지, 이런 것들을 또 교육과정에 담아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 성동초에서는요, 이제 학년별로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을 구상을 해서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했는데요. 4학년의 경우 4학년 프로젝트로 로봇이 그린 길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수학과 미술과 창의적 체험 활동 교과를 중심으로 이렇게 재구성하여 프로젝트 학습을 운영하였는데, 이때 수학에서 똑똑수학탐험대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처럼 교육과정을 수립 후에 똑똑수학탐험대를 활용하면 연중 체계적인 수업 운영이 가능한데요. 이제 교육과정을 잘 짜셨으면 수업을 잘 운영하셔야겠죠. 그래서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똑똑수학탐험대 활용 수업 모형에 대한 연구도 그동안에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먼저
2021년에 서울교대 수학교육과 임미인 교수님을 중심으로 똑똑 수학탐험대 활용 교수학습 모형 4종을 개발하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능안내형, 수개념 이해형, 계산원리 탐구형, 개념원리 연습형 이렇게 4종을 제시를 하셨고요. 연구학교였던 부산 대신초에서도요, AI 플러스 수학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해서 이제 유형은 이해형, 탐구형, 연습형 이렇게 나눠서 수업 주도 방식, 누가 수업을 주도하냐, 그 다음에 수업 내용, 그 다음에 수학 교과 적용되는 차시별로 이렇게 어울리는 유형을 찾아냈고, 이렇게 함으로써 교사와 AI의 협업을 통해서 학생 맞춤형 수업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 오늘 강의를 열어주셨던 여승영 교수님을 중심으로 수업의 중점에 따른 똑똑 맞춤형 블록 모형을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수업의 의도나 내용에 따라 특정 블록을 아예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블록의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어쨌든 수업의 중점에 따라서 적시적소에 알맞게 똑똑수학 탐험대를 활용함으로써 진정한 맞춤형 수학 수업을 구현할 것을 의도한 것입니다. 이 블록 모형은요, 현재 올해 내년 똑똑수학 탐험대를 적용하고 있는 연구학교에서도 이 맞춤형 블록 모형을 중심으로 그 학교 특색에 맞춰서 새로운 수업 모형을 연구하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똑똑 맞춤형 블록 모형 관련 자료 다운로드 방법은 캐리스 홈페이지 지식정보 그 다음에 탭에서 이슈 리포트를 클릭하면 632번 게시글에 이렇게 인공지능 활용 초등수학 수업 지원 시스템의 교수 학습 모형 개발 이렇게 게시글이 올려져 있어서 그 전반의 개발 과정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예시 수업안이 담겨 있는 이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 이어서 이제 그동안에 수업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사례들을 다양하게 알고 싶다라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작년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앞서서 김건우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똑똑수학탐험대 활용 수업 사례집이 이렇게 개발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례집은 똑똑수학탐험대 홈페이지 자료실에 이렇게 4번 게시물로 탑재가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어떻게 수업 흐름을 짜셔야 되는지 활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올해 역시 이렇게 개정된 내용을 또 반영하기도 하고 이번에 또 5, 6학년 똑똑수학탐험대 정식 배포를 앞두고 이제 새롭게 수업 사례집을 또 만들었어요. 아까도 안내해 주셨지만 1, 2학년, 5, 6학년 그 수업 사례집이 개발이 되었고 이제 곧 오늘 강사교원 양성 연수 후에 여러분들 강사교원님들께 먼저 우선적으로 배포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 또 살펴보시면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사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년군별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 1, 2학년군 수업 사례 소개입니다. 수와 연산 영역이고요. 1학년 1학기 3단원 덧셈과 뺄셈 단원에서 한 자리 수의 범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뺄셈을 할 수 있다라는 차시 학습 목표를 가진 차시입니다. 수업안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도입, 전개, 정리 단계의 큰 형태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똑똑수학탐험대의 각 컨텐츠들을 어떻게 수업의 중간중간에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기 위해 캡처 사진이라든가 자료 및 유의점에 그 부분을 또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수업에서는요, 전개 단계에서 똑똑수학탐험대를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는데요. 특히 교구 레켓넷과 그 다음에 교과 활동 이력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뺄셈을 하는 거라 이처럼 제거하기 개념, 비교하기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교구 레켓렉을 활용해서 레켓렉 한 줄로 제거하기 상황인
2 빼기 1은 1과 같다. 이것을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로 비교하기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레켄렉 교구로 두 줄로 이렇게 3과 2의 차는 1과 같다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학습활동으로 교과활동을 풀어봤는데요. 앞선 차시에서 김건우 부장님께서 CSA 교수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교과활동은 이 단계에 맞춰서 처음에는 그림에 집중하고 갈수록 숫자와 식에 집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와 같이 단계를 거쳐서 학생들이 수학적인 개념을 습득하고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정리 단계에서는 자유활동인 생선을 지켜라 활동을 통해서 게임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놀이처럼 즐겁게 학습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수업이 구성되었습니다. 수업의 자유활동 이용 장면은 이렇고요. 자, 저희가 수업을 하고 평가를 하면 거기에 알맞는 피드백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똑똑수학탐험대 중심으로 수업을 하셨으니까 이제 똑똑수학탐험대의 여러 컨텐츠들을 활용해서 교구나 교과활동, 평가 등을 통해서 반복 지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또 지면으로 여러 가지를 또 해결해 보라고 하면 또 학습량이 많아지고 또 괜히 하기 싫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똑똑수학탐험대를 통해서 반복 지도가 가능한 것이 큰 장점 같습니다. 그리고요, 매 수업 충실하게 수업을 진행하셨으면 평가도 잘 이루어지면 더 좋은데 매 수업마다 평가를 체계적으로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때 이제 똑똑수학탐험대의 컨텐츠 평가에서 차시평가를 활용하시면 좋은데 차시평가는 그 차시의 학습 목표의 도달도를 잘 측정할 수 있는 형성평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차시평가의 결과가 뭐 두 개가 다 맞았을 때, 두 개 다 맞았을 때, 한 개만 맞았을 때, 또는 다 틀렸을 때 거기에 알맞은 피드백을 또 제시하기가 수월해서 또 많은 선생님들께 사랑을 받는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3, 4학년군 수업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 4학년군에서는 이제 규칙성 영역인데요. 규칙 찾기 단원에서 학습 목표는 수 배열에서 규칙을 찾을 수 있다입니다. 수업 안의 대략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기 유발로서 똑똑수학탐험대 교구 숫자판을 활용을 해서 교사가 이번 차시에 수배열표에서 규칙성 찾기 활동을 할 거니까 간단하게 교사용 화면으로 TV 송출을 해서 간단한 규칙성 찾기 게임 맛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동기 유발을 시키고요. 공부할 문제를 제시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첫 번째 활동으로 숫자판을 활용해서 규칙 찾기 문제를 만들어서 짝과 함께 이렇게 숫자판 가리기 기능과 색깔 기능 등을 활용해서 문제를 내고 맞히기 활동을 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활동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수배열표에서 규칙 찾기 활동을 똑똑수학탐험대 교과 활동을 통해서 해결을 해보고요. 이렇게 활동을 마치고 나면 활동 3에서는 규칙 빙고하기 놀이를 합니다. 이때는 똑똑수학탐험대를 활용하지 않는데요. 저희가 40분의 수업이 있다면 물론 똑똑수학탐험대 흥미도 많고 아이들도 많이 좋아하지만 모든 수업 1년 내내 같은 수업을 똑똑수학탐험대로만 활용을 한다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으면 질리잖아요. 이런 똑똑수학탐험대의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순간순간에 활용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 똑똑수학탐험대가 나왔다고 해서 기존에 아주 훌륭한 교수학습 방법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 방법과 지금 앞으로의 쓰일 이런 똑똑수학탐험대의 그런 내용들을 잘 버무리셔서 수업자의 의도에 알맞는 수업을 구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 6학년군 수업 사례입니다. 5, 6학년군 수업 사례를 살펴보면요. 제가 왜 이 수업을 넣었냐면 똑똑수학탐험대로도 80분 블록 수업이 가능하구나.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단원은 6학년 1학기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에서 직육면체의 건널비 구하기
차시입니다. 이 수업을 왜 설계를 했는지 수업자의 의도를 살펴보면 똑똑 수학탐험 내의 동영상을 통해 동기 유발을 하고 교구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예상해 보기 위함입니다. 또한 교과활동 활용을 통해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탐구와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가와 탐험활동을 통해 반복학습 및 숙달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2차시 수업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어쨌든 똑똑수학탐험대에 대한 또 많은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개인별 맞춤형 수업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되면 혹시 소통할 기회가 부족하진 않을까, 너무 아이들이 단절된 공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염려도 많으신데 충분히 활동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해서 그냥 아이들에게 이거 풀어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의 활동을 했으면 그것과 관련된 의미 부여된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탐구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고 이렇게 숙달된 기회까지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드리고자 안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학습 목표는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식으로 나타내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다입니다. 동기 유발로 교과활동에 동영상을 활용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지도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51초까지만 재생을 하고 멈춥니다. 이 똑똑수학탐험대 영상도 수업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절적으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개념 해설 영상을 다 또 동기유발로 한번 틀어줘야겠다고 틀어줘 버리면 이미 개념이 다 설명이 돼 버려가지고 본차시 때 애를 먹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똑똑수학탐험대 개념 영상을 좀 다소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구체화시킨 다음에 적용을 시켜야겠습니다. 때로는 거꾸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이 개념 영상 해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디딤 영상으로 이렇게 직접 제작하시지 않고도 이걸로 제시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할 문제까지 확인을 하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똑똑수학탐험대의 교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겨냥도, 전개도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전개도를 분석한 것을 서로 소통하면서 소통 기회를 제공해서 탐구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활동 2에서는 이처럼 교과 활동을 이용을 해서 6면의 넓이를 모두 더하여 구해보는 방법, 합동인 세 쌍인 면을 찾아 구해보는 방법, 그 다음 옆면과 두 밑면의 합으로 구해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각각 한 명씩 이렇게 습득해 보게끔 만든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간편한 방법은 무엇인지 친구들하고 또 소통해 보게 만듭니다. 이처럼 이 중간중간에 소통하는 시간을 제공을 하고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서 자주적인 수학학습 태도와 의사소통 능력을 이 수업 시간 안에 신장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활동 3에서는 이제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데요. 이렇게 교과 활동을 통해서 정육면체 전개도를 이용하여 활동을 이렇게 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식으로도 나타내 봅니다. 그리고 정리 단계입니다. 80분 수업이었어요. 정리 단계에서 앞서 도입 단계에서 제시하였던 동영상 과자 공장에 다니고 있는 수리 삼촌의 고민 해결하는 부분에 51초 이후에 나머지 영상을 틀어주면서 교과활동 개념 해설 동영상으로 수업을 정리하는, 마무리하는 이런 단계로도 수업을 설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똑똑수학탐험대로 중심으로 수업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평가를 실시한 후에 피드백 역시
똑똑석 탐험대의 여러 컨텐츠들을 활용해서 운영을 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학년군별 똑똑석 탐험대 적용 수업 사례를 살펴봤다면,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똑똑석 탐험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수업 적용 아이디어를 얻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2024년도에 캐리스에서 이제 연구학교 컨설팅단을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저도 이제 컨설팅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면서 감사하게도 여러 학교에 똑똑석 탐험대 적용 연구학교에 공개 수업을 보러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선생님들께서 정말 똑똑석 탐험대 컨텐츠 잘 분석하시고 교육과정 계획 수립하면서 또 수업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 살펴볼 수 있었는데, 정말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 똑똑석 탐험대 정말 애정을 가지고 많은 멋진 수업들을 진행을 해주셨는데, 그 사례들을 다 담지는 못하고 이렇게 제가 봤던 수업 중심으로 또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 수업 아이디어입니다. 프로젝트 학습에서 똑똑석 탐험대를 활용하는 경우, 그리고 미러링을 활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이 수업을 이제 북면초등학교에서 진행을 하셨는데, 오늘 또 그 수업 직접 정말 멋진 수업 보여주셨던 부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었는데, 제가 좀 대신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6학년 수업 1학기 5단원 여러 가지 그래프 단원에서 이제 학습 목표로는 여러 가지 그래프를 비교해서 그래프의 종류와 특징을 말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의 차시입니다. 프로젝트 학습이었는데요.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하셨어요. 사회의 기업과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 부분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국어에서 우리말 사용 실태 관련해서, 그 다음에 수학은 앞선 단원의 백분율 이 관련해서, 그리고 뭐 이런 수업을 서로 버무려서 수업을 준비하셨는데요. 도입 단계에서는 똑똑석 탐험대 이게 7차시 이후에 7차시 영상인데, 이 앞선 차시에서 이미 선생님께서 그림 그래프, 원 그래프, 띠 그래프 이런 수업을 다 이미 진행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번 차시에서는 여러 가지 그래프들의 특징을 잘 활용해서 실제 아이들이 직접 그래프를 만들어 보는 이런 활동이 중심이 되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도입 단계에서는 개념 영상을 충분히 제시를 끝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전에 배웠던 내용을 상기도 시키고 동기 유발도 시킨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그래프의 특징을 비교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의도를 가지시고 교과서로 이렇게 특징을 간단하게 비교하셨는데, 또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또 똑똑석 탐험대 교과 활동도 넣어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돼서 선생님께 이런 활동도 넣을 수 있겠다라고 또 제안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다음 부분들인데요. 그 프로젝트 학습을 하시면서 우리 반의 쿠키 판매 매상 어떻게 해야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북면초등학교 학생들의 우리말 사용 실태, 그 다음 쿠키의 어떤 땡땡 쿠키의 재료 성분, 북면초등학교 학생 수의 변화, 이런 각각의 서로 다른 주제를 아이들에게 그 네모둠이 있었는데, 네모둠에서 나와라고 해서 그때 이제 뽑기로 뭐가 걸릴지 모르는데 이렇게 뽑아서 그 주제를 확인을 하면요, 이제 모둠에 가서 우리 모둠은 그래프 만들 때 어떤 그래프를 활용하면 좋을까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그래프를 결정을 하면요, 그걸 가지고 똑똑석 탐험대 교구 그래프들을 활용해서 직접 이렇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각 모둠별로 태블릿으로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제 만든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 발표를 태블릿 미러링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데, 전자칠판 이렇게 있었는데 수업하신 선생님께서 정말 얼마나 손동작이 빠르신지 몇 초 만에 일모듬 미러링 화면 딱
또 몇 초 만에 이모등. 이게 수업하신 선생님의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이 능수능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데 불필요한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 또 한정된 수업 시간을 이렇게 소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 부분도 정말 인상 깊게 봤었고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주제 1부터 4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미러링을 통해서 모든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리 단계에서는 이렇게 평가, 차시평가를 활용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평가까지 이렇게 진행을 한 인상 깊은 수업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이제 새로운 교구들 위주로 어떻게 수업을 구상하셨는지도 조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경북 현곡처의 사례를 이렇게 제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수업의 흐름이 한눈에 보이실 텐데, 이 표를 보면요, 수업의 도입부터 수업의 정리 단계까지 똑똑 수학탐험대의 한 컨텐츠만 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들을 40분 안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참 잘 활용을 하신 수업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똑똑 수학탐험대 한 가지 컨텐츠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들을 분석을 통해서 적시적소에 이렇게 넣어서 다채로운 수업을 구현하실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 수업에서 활동 3만 잠깐 보시면 평행사 변형에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넓이 구하는 방법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냥 똑똑수학탐험대 교구 중에 모눈 종이만 활용하셔도 되지만 이번에 새로 생겼던 평면 도형 판까지 이렇게 두 개를 다 같이 활용을 하시면서 정말 똑똑수학탐험대를 여러 교구들을 잘 또 활용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제시를 드렸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저희 선생님들께서 똑똑수학탐험대를 활용하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똑똑수학탐험대 교구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어떻게 효율적인 수업을 하실지에 대한 고민을 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것은 이미 선생님들도 다들 아시지만 교구 사용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저희가 실물교구 준비하고 또 수업 시간에 아이들 나눠주고 또 만지지 않게끔 통제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해보자 이제 공통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수합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데까지 소모되는 에너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똑똑수학탐험대의 디지털 교구들을 활용을 하면 정말 효율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을 아낄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물 교구의 효과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이제 강의 현장에 나가시면 항상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똑수학탐험대로 이렇게 터치만 했는데 이것이 정말 아이들에게 교육적이냐 아니면은 나는 사실 지금 이 단계의 아이들은 직접 실물 교구를 다루는 것이 훨씬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그 운영한 사례의 효율적인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매 수업을 디지털 교구로만 활용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때로는 실물 교구로 접근을 하시는데 매 수업을 그렇게 실물 교구 또 예산상의 문제 이런 다양한 상황들로 인해서 매 수업을 그렇게 운영하실 수 없으니까 적절하게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디지털 교구를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구상을 하시라고 안내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업에서는 주로 교과 활동을 활용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 수업에서 넓이의 표준 단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제곱센티미터를 알아봅시다라는 학습 문제를 같이 학습을 했는데요. 이 선생님이 수업을 설계하실 때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도형을 직접 자르고 옮기고 붙이는 과정을 똑똑수학탐험대를 활용하면 손쉽게 반복해 보며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저도 이제 한 번씩 수학 수업을 할 때 느끼는 건데 뒷부분에 부록에 보면
다양한 준비물, 붙임딱지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물론 그것을 그 뒷부분에 넣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돼요. 하지만 때로는 이것까지 붙임딱지로 있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고민에 대한 해결을 또 이렇게 똑똑속 탐험대에서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또 해결을 하면은 또 아이들은 또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 간편하게 학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념 영상, 설명 영상을 통해서 또 수업을 진행하셨고 그 다음에 활동 2까지 익힌 문제를 통해서 반복 학습을 하다가 이렇게 마지막 활동에서는 다른 어플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업은 20가지의 모으기와 가르기 해보는 수업인데요. 선생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교과 활동과 교구인 레켓넷 그리고 10칸 상자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마찬가지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학년의 특성상 다양한 구체적 조작물을 활용하여 수학 수업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관리 및 지도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AI 똑똑 수학 탐험대의 교구는 특히 수와 연산 영역에서 다방면으로 활용이 용이하다. 이런 부분에 조안점을 두고 수업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수업을 준비하시면서 영상 똑똑속 탐험대 개념 설명 영상도 충분히 잘 분석을 하셨는데요. 영상에서 수리와 아리의 빵이 방구체물로 바뀌는데 이는 또 추후에 교과 활동에서 방구체물을 활용한 모으기, 가르기와도 잘 연결이 되는 이런 부분, 이런 것까지 착안을 하셔가지고 개념 설명 영상을 또 분절적으로 이 수업에서 활용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도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똑똑속 탐험대 적용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업을 운영을 하실 때 이제 시간 4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수업 외적인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줄여 나가면서 학습 목표에 도달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조작 활동 위주의 많은 활동들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교구를 활용하면서 이 학습지도 해결하게 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어떤 표현이 어울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100배 즐기기라는 표현으로 일단 지어봤는데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 같아요? 이제 한약 내리는 모습이잖아요. 예, 귀한 한약 아까우니까 정말 쥐어짜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이렇게 활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똑똑석 탐험대 캐리스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이것을 실제 개발하셨던 분들도 엄청 놀라고 감동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똑똑수학 탐험대를 이렇게까지 활용한다고 이 생각을 하세요. 사실 이제 그분들은 차시평가는 그냥 말 그대로 차시평가만 활용하기 위해서 개념 설명 영상은 그냥 개념만 설명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드셨는데 교구도 그렇고요. 각각의 진짜 선생님들이 고민하셔가지고 차시평가도 도입 단계에서 전시학습 상기 활동으로도 쓰이고 또 여기저기에서 또 피드백할 때 또는 기초학력 수학 지도할 때 정말 다양하게 써요. 마찬가지로 개념 영상도 그렇고요. 그래서 정말 감동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미 지금 그걸 6단계 초고수 단계에 이미 단계에 이르르셔가지고 이미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제야의 고수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수업자의 의도에 따라서 고학년 수학 수업에서도 이 저학년 수업에 주로 쓰이는 레켓렉도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 수업자의 의도에 따라서 똑똑수학 탐험대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심지어 수학 교과가 아닌 타교과에서도 수업을 활용을 하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학년 수업인 약수와 배수 단원에서 약수 알아보기 수업인데요. 약수의 의미를 알고 구할 수 있다. 이 학습 목표를 어떻게 풀어내셨냐면
레켓렉으로 이제 도입 단계에서는 동영상을 활용을 하셨고요. 활동 1에서 레켓렉으로 똑같이 나누어 덜어내기를 합니다. 18을 이렇게 2개씩 덜어내서 남김없이 나누어 떨어지게끔 덜어낼 때 몇 번을 옮겨야 되냐, 몇 개를 옮겨야 되냐, 2개씩 덜어냈다면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약수의 개념을 이끌어내고요. 이 교구 활용을 여기서 끝마치시지 않고 이제 활동 3에서 여러 가지 약수카드 가져가기 게임을 진행을 하시는데, 그냥 약수카드를 가져가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교구 레켓렉을 다시 한번 활용하게끔 아이들에게 시켜서 가져간 카드가 약수인지 서로 확인하게까지 이렇게 정말 교구를 끝까지 알짜배기로 활용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교구를 활용한 게임 활동을 창안하셔서 수업에 적용을 시킨다면 우려가 많았던 그런 의사소통 역량 신장 부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평가를 진행하고요. 피드백 역시 똑똑석 탐험대의 교구를 활용하여 진행을 하시게끔 수업을 설계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교구인 대칭 활용 수업의 예인데요. 아직 5학년 2학기 수업이라 아직 직접 수업 적용은 못 하셨겠지만 이제 약간 가이드 역할 차원에서 수업안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합동과 대칭에서 여러 가지 선대칭 도형과 점대칭 도형을 그릴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안을 설계하였는데, 도입 단계에서 동영상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그 전에 선대칭 도형과 점대칭 도형을 배우고 나서 이제 한 번쯤 이렇게 선대칭 도형 그리는 방법, 그 다음 점대칭 도형 그리는 방법을 똑똑석 탐험대의 교과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 활동을 시킨 다음에 이제 직접 새로 만들어진 교구인 대칭을 활용해서 똑똑석 탐험대 점대칭 도형과 선대칭 도형을 만들게끔 활동을 시킨 다음에, 활동을 시키고 나서에 그치지 않고 왜 이렇게 그렸어? 그리고 이 도형이 선대칭 도형이 맞아? 조건에 부합해? 이런 이유를 서로 주고받게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해 보게끔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쌓기나무, 이 역시 6학년의 경우는 아직 교육과정 운영 전인데 이렇게 쌓기나무 교구를 가지고도 이렇게 수업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단계에서 동영상을 먼저 활용을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완전히 제시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27초에서 멈춰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층별로 건물 안내도를 나타내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쌓기나무를 층별로 나누어 보는 이유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할 문제를 제시하고, 이렇게 활동의 첫 번째 활동으로는 층별로 나타내는 방법도 알아봅니다. 이때 쌓기나무 교구를 활용을 하죠. 그 다음 활동 2에서는 이제 교과 활동을 직접 풀어보면서 같이 쌓기나무로 나타낸 모양을 예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위에서 보고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본 모양도 알아보고 쌓기나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거친 다음에, 세 번째 활동으로는 층별로 나타낸 모양을 보고 이렇게 층별 모양을 직접 교구를 활용해서 그려보면서 또 친구와 함께 서로 바르게 쌓았는지 확인해보는 활동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차시평가도 하고 수업을 마무리 지을 때 아까 멈춰놨던 27초 이후에 영상을 재생하면서 수업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 7번째, 새로운 교구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내용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인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할 때 똑똑석 탐험대 분수와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교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분수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닌 분수와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 역시 교구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타교과에서 그럼 어떻게 똑똑석 탐험대를 활용했냐, 이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내용 자체가
선생님들, 수업 전문가이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지스러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똑똑수학 탐험대의, 컨텐츠들 요소가 이렇게 또 다른 수업에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과학 수업이었습니다. 태양계 행성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부분에서, 새로 이렇게 행성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낼 때 똑똑수학 탐험대 교구 막대 그래프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행성들의 교구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활용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 다음 수업은 혹시 무슨 교과 수업 같아요? 체육입니다. 체육.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체육 수업에서 똑똑수학 탐험대를 어떻게 활용하지? 정말 깜짝 놀랐는데, 학습 목표는 빠르게 달리기 위한 자세를 알 수 있다입니다. 똑똑수학 탐험대 어떻게 활용했나 볼게요. 활동 1에서 교구, 선분, 직선, 반직선에서 패턴 전달 순간의 팔의 모양을 구조화하여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 그래서 노는 종이 한 칸 한 칸의 길이를 보면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 웅성웅성 이렇게 말씀이 나오시기 시작했는데 이렇게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팔의 각도와 패턴을 잡는 부위를 통해서 거리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이렇게 똑똑수학 탐험대 이 교구를 활용해서도 표현해 볼 수가 있다. 이 부분은 또 체육에서도 구현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을 또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기초학력 수학 지도 활용 방안입니다. 수학에서 이제 많은 학습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연산 영역은 이제 다들 전문가들이시라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숙달을 위해서 많은 반복 학습이 필요하고 학습 성취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쉽게 흥미를 잃습니다. 특히 풀어봐라 하면은 정말 풀기 싫잖아요. 억지로 따라오고. 근데 똑똑수학 탐험대는 개념 이해, 연산의 정확성과 유창성을 함께 키우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게임 요소가 들어있어서 아이들이 게임으로 생각하고 그래도 직접 문제지를 풀어보는 것, 학습지를 풀어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쉽습니다. 기초학력 연산 지도의 예시 자료입니다. 자유활동을 통해 곱셈 구구 학습을 스스로 하도록 이끌 수 있고요. 도형 기초학력 지도의 예시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똑똑수학 탐험대 교과활동을 통해서 실시도 해보고 부족하면 이렇게 실물교구 등을 활용해서 직접 추가적인 활동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똑수학 탐험대를 활용하면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이제 아이들의 학습 과정을 직접 선생님이 두 눈으로 보기가 쉽지 않아요. 결과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또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앞선 부분에서도 소개가 되었던 함께 학습지 부분입니다. 다운받는 경로는 다음과 같고요. 이때 특히 기초학력 지도시 소인수 지도하실 때 아이들에게 똑똑수학 탐험대 컨텐츠를 직접 태블릿을 통해서 풀어봐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함께 학습지를 직접 풀어보게 하면은 풀이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풀이 과정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어떤 오류가 생겼는지 정확한 진단이나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상경초의 사례인데요. 방학 캠프라든가 방과 후 수업 또는 점프업, 연계, 기초학력, 수학 지도시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실 때 똑똑수학 탐험대를 이렇게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을 하시면 또 연중 체계적으로 기초학력, 수학 지도를 하실 때 훨씬 체계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 수학을 지도하실 때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1대1로도 지도가 가능하지만 또래 교사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때에 따라서는 원격으로도 이렇게 가능하실 수 있다는 부분도 안내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가입 방법이나 사용 방법을 학기 초에 가정통신문으로 배부해서 스스로 학습 및 가족과 함께하는 수학 공부가 가능한 학교 가정이 연계된 수학학습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면 때 필요하다면 교육과정 설명회 때 학부모 연수도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똑똑수학 탐험대 활용이 활성화되실 것 같고, 학교 다들 아시겠지만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이 방대한 컨텐츠를 모두 다루기에는 시간이 정말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 등과 연계를 해서 협조가 가능하면 과제 부여했을 때 그렇게 방과 후에 또 학습하는 시스템이 구축할 수 있다면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앞선 차시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똑똑수학 탐험대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모든 컨텐츠를 다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중연계 수학 지도 활용 방안에도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교과 활동부터 필요한 평가까지 해서 아이들이 다시 이렇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똑똑수학 탐험대 활용 사례 수업별 활용 사례를 강의를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똑똑수학탐험대 탐험대장 복장을 하고 나와서 아주 강의를 재밌게 잘 해주셨습니다. 네, 그동안 조금 더우셨나요? 오전에 너무 춥다는 민원이 많아서 에어컨을 잠시 껐다가 지금 부채질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다시 에어컨을 켰습니다.